어느덧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8년 7월 17일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 우리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던 해병대 장병 5명이 사망한 사건. 오늘 시식구구 택시의 주제는요, 바로 마리논 헬기 추락 사건입니다. 네, 마리논 헬기 추락 사건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다 원인 규명도 됐고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는 반면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실 규명은 잘 되었는지,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됐는지, 또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고 박재우 병장의 고모님이신 박영민님 모시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멀리 서울에서 오셨죠? 네. 용기 내셔서 저희 택시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늦었지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사실 뉴스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뉴스로 좀 접했어요. 이번에 2주기 추모식이 있었잖아요. 네. 여느 추모식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더라고요. 네, 네. 현장 분위기부터 먼저 어땠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7월 17일에 포항 해병대에서 마리논 헬기 추락사고 2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그 순직자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아 상사, 김세영 중사, 그리고 저희 제 조카인 박재우 병장의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 원인의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해 왔지만은 저희가 요청하는 조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2년여의 시간 동안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2년 동안 유가족을 대표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직 뭐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못다한 이야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오늘은 그러면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사고 직후에 비공개 연결식을 감행하려는 해병대에 맞서서 저희는 민간군 합동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고 또 전면적인 사고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 공정상의 균열이 있었다라는 내용만 발표된 이후로는 다른 이 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족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의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합당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될 것입니다. 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는 잊혀져 갈지 모르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가족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과 달랐어요. 그 2년의 시간을 택시 안에서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2018년 7월 17일, 여러분 혹시 이날을 기억하시나요? 해병대에서 시험 비행 중이던 마리논 헬기가 추락해 5명의 장병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보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야심차게 개발한 마리논. 하지만 제대로 된 훈련 한 번 하지 못한 채 추락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 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유가족들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시시콜콜 택시가 주목한 이번 주 이야기,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 그 후 2년, 아직 끝나지 않은 간절한 외침들,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씀은 이럴 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겠어요. 죄송하지만 2년 동안 네네.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어요? 많이 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닥치면서 모두들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아직도 사실은 제 조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저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2년 전 사건이라서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좀 잊혀져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작부터 사실 이야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유가족분들의 의견이나 이야기들이 잘 담기지 못해서 네. 났던 기사들이 좀 있어요. 시작부터 유가족분들의 이야기가 다 담기지 않았죠? 그렇죠. 2018년 7월 17일에 갑작스럽게 해병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헬기 사고가 있어서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는 흥비백산에서 모두들 이제 포항 해병대로 내려왔죠. 그 시각이 밤 10시 반에서 한 11시경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유가족은 이제 만나지 못한 채로 각자 이렇게 인도되어서 숙소로 갔고, 근데 12시경에 갑자기 난데없이 기사가 올라왔는데, 신문 기사에 저희가 유족들이 해병대와 합의하에 비공개 연결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사고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상태였고, 급히 내려온 상태이기만 그렇죠. 한데. 예, 사단장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기사가 오르니 너무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는 바로 그러한 비공개 연결식은 진행할 수 없다 하고 강하게 거부를 했고, 사건에 대한 중립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지만 연결식을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한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것조차도 유족분들과 상당한 상의가 되지 않았다, 네.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해병대에서 일어난 사고를 해병대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립적인 조사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조사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기구가 없어서 해병대에서 일어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다 보니, 네. 초반에는 이제 해병대 사고조사위원회 그 위원회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 기술품질원 담당자가 들어있다든지, 기술품질원은 오히려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품질원 관계가차가 이 조사위원회에 들어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항의를 했고, 그래서 명단이 또 수정되었습니다. 또 민간조사위원을 그 사고조사위원회에 넣어서 중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야만 한다고 하는 주장에 있어서도, 근데 민간조사위원을 그러면 누가 찾겠습니까?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조사위원을 찾는 작업조차도 유가족이 담당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조사에 대해서 민간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도 했었고, 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모두도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은 저보고 유족들은 사고 원인의 조사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 유족이 해야 될 일은 추모 행사와 추모 사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정말 이렇게 어이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화나는데요, 갑자기. 네. 진짜. 그래서 여러 가지 주변에 아는 분들을 동원해서 그 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찾아봤지만, 또 저희는 우리나라 그 헬기 개발에 있어서 관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헬기 개발과 어느 정도는 뭐 용역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여하고 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다들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을 찾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고, 이런 일이 왜 유족한테 맡겨져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어렵게 영입해서 그 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민간조사위원들이 활동도 너무나 제약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많지도 않은 그 헬기 분야의 인물들 중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분을 찾기란 더욱더 힘들었을 거고, 네. 그걸 유족들이 또 알아서 찾기에는
더욱더 힘든 과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6개월 정도 후에 최종 결론이 나기는 났어요. 네네. 네, 그 기사는 잠깐 들었던 것도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났죠? 네, 그래서 해병대 조사위원회는 헬기의 그 로터 마스트라고 하는 프로펠러 축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의 제조 공정상의 하자, 즉 균열이 있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로터 마스트라는 핵심 부품은 프랑스의 오베르 듀발사에서 만들어서 이것이 한국 항공 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수입하여서 그대로 마리논 헬기에 조립돼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로터 마스트가 원인으로 이제 확신이 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건 거죠. 네, 로터 마스트라는 핵심 부품에 제조 공정상의 균열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이 파단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떤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고 직후에 CCTV 사고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 파단에 관여한 힘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고 네. 또 그 중에서 헬기 날개의 결함에 대해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동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면은 헬기가 이륙하고 이제 5초 후에 10여 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그 날개의 움직임들이 불안정해지면서 그 중에 한 개 날개가 축 처지면서 네. 헬기 앞부분 동체를 치고 지나가는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프로펠러 축이 끊어져서 헬기 날개들이 통째로 날아가게 되고 앞서 동체를 쳤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날개 일익이 부러져서 따로 날아가는 것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유족들은 이 날개의 결함에 대해서 부러진 날개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날개 결함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 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로터마스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날개 부분도 이전에 비슷한 전과가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심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감사원의 수리온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수리온은 사고 났던 헬기 마리논의 원형인데요. 네. 수리온이 2014년에 이와 같이 날개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하면서 축 처져서 헬기 동체 전면부를 치고 지나가면서 그 충격으로 엔진이 정지해서 추락했던 사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흡사한 사고인 거잖아요. 네. 그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또 그 당시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온은 출력을 높일 시에 이와 같은 날개가 앞으로 처지는 그런 플래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운용에 있어서 최대 출력의 60%만 내도록 하라라고 지침에 내려졌을 뿐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문제잖아요. 뭐 로드마스트가 아니라 날개에 문제가 있으니 그걸 조사해달라. 그렇죠. 헬기 날개의 결함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들은 저희 유가족들의 주장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이 CCTV 동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마리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수리온이라는 헬기 이름이 또 나오는데 네. 뭐 두 개가 뭐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수리온은 마리논 헬기의 원형으로 이 마리논이라는 헬기는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헬기로 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리온 헬기의 몇 가지 부분을 변형해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개를 접이식으로 변형하고 또 작전 수행을 위해서 원거리를 날아야 되기 때문에 보조 연료 탱크가 다 부가적으로 장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되어서 만들어진 파생형 헬기입니다. 사실 수리온도 모태는 유럽에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 유로콥터의 설계 도면을 가져다가 뭐 엔진은 미제 그리고 또 트랜스미션 시스템은 또 유럽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계속된 의혹 제기로 결국 뭐 국정 네. 감사까지도 올라갔다라고 네.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럼 어떤
다른 뭐 결과들이 좀 나왔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에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저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헬기는 사고 전에 이미 몇 달 동안 진동 문제로 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기 한 달 전에는 이 허용치 이상의 진동 때문에 헬기가 이륙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제작사인 카이에서 정비공들이 와서 현장 정비를 9차례나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주장은 그와 같이 9차례 현장 정비로도 바로잡히지 않는 진동 문제가 있었다면 이 헬기는 당연히 제작사 쪽에 공장으로 반입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동차도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리콜을 해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데 한 대당 가격이 300억이 넘는 헬기가 이와 같이 운용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길 요청했지만 아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사실 보통이 아니거든요. 많은 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으로 갈 것인가를 나누는 자리였고, 심지어 국방위원회에서는 조사 소위원회까지 네. 열린다고까지는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이상의 진행이 안 나왔던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사고의 원인이라 지목했던 로터 마스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량 로터 마스트가 국내에 수입되어서 그것이 마리논 헬기에 장착되기까지 검수 과정이라는 것은 오베르 듀발사, 그 부품을 납품한 회사죠. 부품 납품사가 보고 자체 검수로 정상이었다라고 쓴 그 종이장 한 장이 다였습니다. 그걸 보고 에어버스 헬리콥터 측이 정상이구나 하고 저희 방위사업청이 그리고 기술품질원이 그리고 저희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쪽에서 정상이구나 하고 그대로 헬기에 조립해서 넣었다니 이 검수 과정을 과연 온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물건을 받았을 때 특별한 다른 검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직접 보고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헬기 로터 축이라는 것은 생명줄과도 같은 부품입니다. 이 헬기라는 것은 일반 비행기하고는 달리 엔진이 정지를 한다고 해도 4개의 회전익이 돌면서 서서히 땅으로 하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락사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로터 마스트가 아닙니까? 근데 이와 같은 헬기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의 검수가 그렇게 자체 제작사가 자체 검수한 내용을 보고 그저 그렇겠거니 하고 믿는 것이 다였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헬기 수가 몇 대라고 도대체 이러한 주요 부품의 검수가 그렇게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국정감사 때 나왔고 소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덧 20대 국회는 끝나고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소위원회 활동이 아예 접히고 진전이 없는 상태인가요? 네, 그날 국방위원회 결의로 마리논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했지만은 이 조사 소위원회는 어쩌런 이유에서인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끝났고 이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보 상태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또 조금 놀라웠던 게 헬기 추락사잖아요. 네. 근데 사망 원인은 추락사가 아니라 질식사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화재 진압에 관련된 부분, 또 저희가 조사를 요청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은 그 추락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사망하기에는 그리 높지 않은 위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헬기가 추락하고 5분 30초 만에 해병대 제6전단 소방차가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헬기 시험 비행은 그만큼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영내에 대기하고 있거나 혹은 심지어 그 활주로를 함께 따라서 에스코트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으로 이 시험 비행에는 소방차가 대기하지 않고 있었고 영내 소방차가 도착하는데 5분여의 시간이 걸렸는지 또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기 시험 비행에 대한 운용 규정이 있었는지 저희는 그런 걸 요구했는데 그런 조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어떠한 규제도 원래 없는 거예요, 시험 비행에는? 네, 저희가 그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
헬기 시험 비행은 칵핏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CRM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헬기 주조종사 1인 그리고 부조종사 1인 이렇게 두 사람만이 탑승할 수 있고, 또 정비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정비 기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탑승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시험 비행은 원래 그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제작사 측에서 고용한 테스트 파일럿들이 있고, 이 테스트 파일럿이 운용을 한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CRM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그래도 명쾌한 대답이 한 번도 나오지 못한다는 점, 궁금한 것에 있어서의 뭔가 정답이 아니더라도 네. 정확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점들이 유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사실 우리 카이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었어요. 네.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밝혀져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사위원회 발표대로 불량 로터 마스트가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명백히 기체 결함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제작사 카이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은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의 장병이 이와 같이 순직했는데도 이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검찰에 3차례나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진정서를 넣었지만 뾰족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한 건의 기소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요?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뭐 진정서도 내시지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셨을 거고, 네. 뭐라고 답변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가족분들에게. 검찰에서는.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실 지난해 저희가 고발한 주식회사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카이의 전 사장이었던 김조원 사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은 헬기 제작사의 사고 당시 사장으로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이 조사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많은 저희 유족들이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느닷없이 부장검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 사고의 수사에 대해서 유족에게 설명회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사실 검찰은 기소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보여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족을 불러서 따로이 설명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기소를 통해서 표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실 더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유족분들을 마음 아프게 했던 마리논 헬기가 네. 6월부터 다시 또 한번 운항 재개를 또 했다면서요. 이걸 네. 바라보는 유족분들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이 상황이? 저희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저희는 이 헬기의 안전성을 답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헬기 운행이 다시 재개되고 이것이 해병대에 반입될 계획에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을 때는 상당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 해병대가 순직 장병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고 다른 유족분들도 지난번 추모식에서 강하게 이의 제기한 바 있습니다. 헬기 안전의 문제는 비단 조종사나 군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안전하지 않은 헬기가 민가에 추락하는 경우에 얼마나 큰 참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그런 고민과 생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추모식 이후에 다시 포항을 찾으셨고 또 해병대 옆을 지나고 있고 또 우리 해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카 생각이 좀 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고 박재우 병장 네. 언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시고 그랬고 그래요? 늘 생각나죠. 특히 이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 그리움을 어떻게 말로 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저희 오빠 올케는 자식을 잃고 밥을 넘길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저희처럼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뚜벅뚜벅 어쨌든 지금까지 네. 또 고단하지만 걸어오셨어요. 네. 그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는 어찌되었건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는 계속 진정을 할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일이 저희한테 일어날지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로 가족을 잃고 보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 곳인가.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도 제대로 조사하려는 의지도 없고 또 그래서 사고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불의 사고를 겪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운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외침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잠시 관심을 보였다가 이내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또 심지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오랜 동안 진상규명을 요구하는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들 하는가 라고 투덜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반성을 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에 있어서 보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지 않는 한에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진상규명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의 사고로 그런 슬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분들의 희망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러한 조사의 요구가 유족들이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의 업무가 아니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대의 병사를 잃지 않으려면 군대가 나서서 국방부가 나서서 이러한 것이 조사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잊고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나라에서도 군에서도 뭔가 반응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진짜 멀지 않은 시간에 네. 조금은 더 진실되게 좀 더 명쾌하게 시원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히 드리기 좀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은 가도 여름은 힘든 시간이었다. 만물이 제 생명에 가장 예쁘고 잘난 것을 내놓아 태양빛 희열을 드러낼수록 나는 그늘을 찾아들며 자라지 못하고 꺾여버린 애잔한 어린 것들을 기억하려 애썼다. 밝음 속에서 어둠이 도드라지고 잔치 기쁨이 클수록 홀로 슬프니 외로움이 더욱 고되다. 함께 노래 부를 때 슬며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서느니 축제의 한켠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는 이를 본다면 햇볕을 피해 기어이 땅속으로 기어드는 작은 벌레의 웅숭그림, 침묵이라는 자존심으로 슬픔을 무장하는 그리움을 알게 되려나. 여름이 지난다고 잊어버린 노래를 부르겠는가. 가을볕이라고 너희 기억을 내려놓고 무심히 풀숲을 지나치겠는가. 여름이 가도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 여름은 가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